삶이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자연은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북적이는 도시나 울창한 정글이 아닌 사막과 차가운 바다를 가로지르며 회복력이 중심 무대에 오릅니다. 야생의 세계들 원더스와 함께 나미비아에서 매일 펼쳐지는 기이하고 장엄한 순간들을 밝혀보세요. 물, 생명의 근원이자 위험. 나미비아에서 물은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건조한 땅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마른 강바닥이나 비가 온 후 드물게 고인 물웅덩이에서 생명이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사막 코끼리 떼가 사방에서 몰려와 강력한 엄니를 사용하여 땅속 깊이 파고들어 귀중한 물방울을 찾습니다. 마른 호수 바닥에서 증기가 솟아오르자 동물들이 하나둘씩 나타납니다. 얼룩말과 오릭스는 조심스럽게 물을 홀짝이면서 사막 사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저 멀리 덤불을 주시합니다. 물가에서는 작은 새떼가 급강하하며 조용한 풍경 속에 부산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물은 먹잇감의 집결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자와 하이에나 같은 포식자들이 근처 그림자에 숨어 적절한 공격 시기를 기다립니다. 잠시의 부주의는 생명의 장소인 물웅덩이를 죽음의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문 물웅덩이에서 불문율이 정해집니다. 모든 종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모두가 살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종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모두가 살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종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모두가 살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종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모두가 살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종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모두가 살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검은 콧불소의 고독한 삶. 나미비아의 검은 콧불소는 울창한 숲과 황량한 바위 언덕을 배회하며 고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주로 사막의 무더위가 가라앉는 밤이나 새벽에 활동합니다. 검은 콧불소는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물이나 즙이 많은 덤불을 냄새 맡을 수 있는 예민한 코로 유명합니다. 이 능력은 긴 건기 동안 생명줄과 같습니다. 위협적인 크기와 힘에도 불구하고 검은 콧불소는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합니다. 하이에나는 특히 고립되었을 때 송아지를 감히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자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옵니다. 밀렵꾼들은 귀중한 뿔을 얻기 위해 쉴 새 없이 사냥하여 이 웅장한 종을 멸종 직전으로 몰아갑니다. 각각의 검은 콧불소는 인간과 자연의 균형이 깨진 세상에서 생존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갑니다. 연약함과 흔들리지 않는 힘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갑니다. 연약함과 흔들리지 않는 힘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갑니다. 연약함과 흔들리지 않는 힘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갑니다. 연약함과 흔들리지 않는 힘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갑니다. 연약함과 흔들리지 않는 힘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갑니다. 연약함과 흔들리지 않는 힘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갑니다. 연약함과 흔들리지 않는 힘의 상징입니다. 어머니의 싸움. 콧불소 대 사자. 역경 속에서도 검은 콧불소는 회복력을 증명합니다. 그들의 생존 본능은 수년간의 고독과 가혹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날카로워집니다. 그들은 빨리 회복하고 맹렬한 결의로 자신의 영역을 방어하며 뿔을 무기뿐만 아니라 포식자에 대한 방패로 사용합니다. 지는 해의 붉은 빛 속에서 어미와 송아지가 나미비아의 바위 언덕을 헤쳐나갑니다. 땅은 메마르고 갈라져 용서가 없습니다. 거대하고 먼지로 뒤덮인 채 경계하는 어미는 끊임없이 주변을 살핍니다. 그녀의 큰 귀는 풀이 스치는 소리마다 돌아갑니다. 그녀 옆에서 송아지는 호기심은 많지만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을지 모른 채 울퉁불퉁한 바위를 비틀거립니다. 갑자기 가시덤불 뒤에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사자 무리가 나타납니다. 5마리의 암사자는 숙련된 팀처럼 흩어집니다. 그 뒤에는 2마리의 수사자가 조용한 권위로 머뭇거립니다. 그들의 황금빛 눈은 송아지에게 고정됩니다. 황갈색 털 아래 근육이 긴장합니다. 어미 코뿔소는 잠시 멈추더니 보호하듯이 새끼 앞으로 나섭니다. 그녀는 우레와 같은 포효, 깊고 도전적인 경고를 보냅니다. 그녀가 발을 구르자 땅에서 먼지가 일어납니다. 사자들은 머뭇거리며 선택지를 저울질합니다. 이 대체는 음식이나 생존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힘, 의지,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녀를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흔들리지 않는 본능에 대한 시험입니다. 돌아갈 길은 없다. 끝까지 싸우다. 사자들은 조용한 정확성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암사자들은 콧불소 쌍을 양쪽에서 갈라져 포위하고 먼지투성이 땅에서 거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2마리의 수사자는 뒤에 남아들이고 신중하게 움직이며 어미와 송아지를 울퉁불퉁한 바위 때문에 후퇴가 불가능한 언덕 위로 밀어올립니다. 위험을 감지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송아지는 어미 곁에 바싹 붙어 있습니다. 숨소리가 빨라집니다. 작은 발은 날카로운 돌 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한편 어미는 키가 크고 경계하는 자세로 서 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콧김을 불어넣으며 먼지 구름을 흩뿌리고 앞발굽을 땅에 박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해가 낮아지면서 능선을 주황색과 진홍색으로 칠합니다.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사자들은 대형을 강화합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암사자 중 1마리가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 어미의 결의를 시험합니다. 주저없이 콧불소는 날것의 힘으로 앞으로 돌진하여 뿔을 겨누고 근육을 스프링처럼 감습니다. 암사자는 뒤로 피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쉬운 사냥이 아닐 것입니다. 갑자기 사자들은 재편성하고 멈춥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포식자와 먹잇감은 서로를 노려봅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대가를 알았는지 사자들은 황혼 속으로 후퇴합니다. 어미는 언덕 꼭대기에 홀로 서 있고 송아지는 그녀 옆에 서 있으며 둘 다 희미해져가는 빛을 배경으로 실루엣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막 코끼리의 여정, 나미비아의 용서 없는 풍경 속에서 사막 코끼리는 매일 생존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사바나 친척들과 달리 이 코끼리들은 더 날씬하고 다리가 더 길며 발이 더 넓습니다. 광대한 모래밭을 가로질러 걷기에 완벽하게 진화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코끼리 떼의 우두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늙고 현명하며 신뢰받습니다. 여러 세대가 그녀를 따라 이동하는 모래 언덕과 마른 강바닥을 건너왔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묻힌 수원과 안전한 먹이터의 지도입니다. 그녀 뒤에는 어린 송아지들이 어미를 따라오고 가장 강한 수코끼리들이 그룹을 보호하듯이 옆에 있습니다. 태양이 빠르고 무자비하게 떠오릅니다. 열기가 사막 위로 아른거리고 있지만 무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음식이나 물 없이 때로는 며칠 내내 이동하며 리더의 안내에 의존합니다. 그들의 거대한 발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바람에 사라지는 부드러운 자국만 남깁니다. 마침내 그들은 오래 잊혀진 도랑에 도착합니다. 우두머리는 멈춥니다. 그녀는 코로 마른 공기를 냄새 맡고 땅을 두드립니다. 무리는 파기 시작합니다. 깊고 체계적인 움직임으로 모래 밑 깊숙한 곳에 숨겨진 샘을 드러냅니다. 침묵은 즐거운 코끼리 울음소리로 깨집니다. 물이 흐릅니다. 송아지들은 튀어오르고 뒹굴고 늙은 코끼리들은 안도하며 목욕합니다. 먼지가 진흙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순간은 찰나입니다. 멀리서 독수리가 빙빙 돕니다. 그리고 언덕 너머에는 포식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미비아에서는 축하조차 조심해야 합니다. 위협에 처한 코끼리, 사막의 침묵은 기만적입니다. 코끼리들이 갈증을 해소했지만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이 빠지고 지늘기 마르자 우두머리는 공기의 바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감지합니다. 그녀의 귀는 열기 때문이 아니라 경계심 때문에 펄럭입니다. 그녀는 먹이가 모이는 곳에 포식자가 따른다는 것을 압니다. 사자 무리가 수원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낮은 관목과 마른 아카시아 나무 사이에 숨어 그들은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무리를 지켜봅니다. 그들의 눈은 가장 약한 고리, 다리를 저는 노인, 똑바로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갓 태어난 송아지를 추적합니다. 위협을 감지한 어른 코끼리들은 대열을 좁힙니다. 무리가 강화됩니다. 코가 공중 높이 솟아올라 위험을 냄새 맡습니다. 가장 어린 코끼리들은 상아와 근육으로 된 살아있는 요새에 둘러싸여 중앙에 배치됩니다. 사자들은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들은 전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코끼리를 쉽게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배고픔으로 인한 절망은 그들을 대담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림자가 늘어지고 더위가 가시기 시작하는 황혼까지 기다립니다. 코끼리들은 물이 더 부족하고 위험이 더 큰 미지의 영역으로 다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발걸음마다 마른 땅이 발 아래에서 바스락거립니다. 이제 독수리들도 사냥이나 죽은 자에게 끌려와 따라옵니다. 거대하고 강력하지만 사막 코끼리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치자가 아닌 생존자로서 걸어갑니다. 기억에 사로잡히고 본능에 이끌리며 자신의 것을 보호하려는 의지로 결속됩니다. 사바나의 파수꾼, 기린, 아카시아 나무가 하늘을 향해 드물게 낮게 뻗어있는 나미비아의 황금 초원을 가로질러 키가 큰 그림자가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기린은 조용하고 주의 깊게 땅의 고대 수호자처럼 돌아다닙니다. 머리가 땅 위 5-6m 높이에 솟아있어 다른 동물보다 훨씬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신중하고 유연하며 거의 슬로우 모션이지만 효율적입니다. 길고 강력한 다리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게 걸으며 목은 걸음마다 리드미컬하게 흔들립니다. 아침 일찍 작은 기린 무리가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나무 꼭대기와 사바나 바닥을 살펴봅니다. 그들은 혀가 닿을 수 있는 섬세한 녹색 잎을 가시가 있는 가지에서 따내는 초식 동물입니다. 그들의 검은 혀는 아카시아 가시에 쏘는 듯한 느낌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되었지만 어린 잎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을 만큼 민첩합니다. 크기와 차분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기린은 위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무리지어 사냥하는 사자는 어린 개체나 외로운 개체를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린은 결코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의 강력한 다리로 한 번 차는 것만으로도 사자의 뼈까지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태양이 높이 떠오르면서 열기가 평원을 가로질러 아른거립니다. 기린은 침묵하고 침착하며 위험 있는 행진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키가 큰 동물이 아니라 균형, 우아함, 미묘한 힘을 지닌 진정한 나미비아 야생 사바나의 파수꾼입니다. 생존의 해부학, 기린의 갑옷, 기린의 우뚝 솟은 존재감은 단지 우아함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적응의 경이로움입니다. 그들의 몸의 모든 부분은 아프리카 사바나의 도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둡고 밝은 반점이 모자이크로 패턴화된 그들의 털은 아름다움 그 이상입니다. 기능적입니다. 각 개체의 독특한 패턴은 위장을 제공하여 아카시아 나무의 얼룩덜룩한 그늘에서 윤곽을 깨뜨립니다. 가장 어두운 반점 아래에는 혈관과 땀샘이 천 조절을 돕고 혹독한 한낮의 더위를 위한 내장형 에어컨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피부는 두껍고 탄력적이며 가시가 있는 식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마모를 견딜 수 있습니다. 혈액이 흐르는 방식조차 특별합니다. 기린은 혈액을 뇌까지 펌프질하기 위해 무게가 최대 11일축에 달하는 거대한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 정맥의 특수 밸브는 머리를 숙여 물을 마실 때 기절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머리의 양쪽에 위치하고 지면보다 훨씬 높이에 있어 포식자를 멀리서 발견할 수 있는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합니다. 긴 속눈썹은 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움직이는 귀는 바람에 실려 오는 희미한 소리까지 잡아냅니다. 그들의 꼬리도 방어 도구입니다. 근육질이고 머리카락 다발로 덮여 있어 파리와 기타무는 곤충을 쫓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휘젓습니다. 뿔 모양의 오시콘부터 힘줄이 있는 다리까지 모든 특징은 나무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위를 견디고 포식자를 피하며 야생에 용서하지 않는 땅에서 끊임없이 경계하도록 진화한 동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린 전투, 수컷들의 싸움. 그들은 온순하고 내성적으로 보이지만 기린은 놀라울 정도로 사나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판돈이 높을 때 그렇습니다. 짝짓기 시즌 동안 수컷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됩니다. 평화로운 풀뜯기는 조용한 자세로 이어지고 라이벌은 길고 계산적인 시선으로 서로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두 마리의 황소가 앞으로 나아가 키가 크고 강력하며 각자 다른 황소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목은 흔들리고 예상에 따라 빙글빙글 돕니다. 이것은 추격이나 물기가 아니라 목싸움으로 알려진 무게, 리듬, 타이밍의 콘테스트입니다. 전투는 천천히 시작됩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거대한 목을 쇠퇴하는 램처럼 휘두르며 뼈로 된 오시콘 끝으로 상대방의 옆구리나 머리를 치려고 합니다. 충돌 소리가 사반에 메아리칩니다. 살과 뼈가 충돌하는 소리입니다. 피, 으르렁거림, 혼란은 없습니다. 신중하고 측정된 힘만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싸움이 빨리 끝나기도 하고 때로는 30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한 기린이 비틀거리지만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멈추고 재평가하고 다시 공격합니다. 승리는 가장 화가 나거나 가장 공격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침착하고 끈기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결국 한 수컷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서 짝짓기와 리드할 권리를 양보합니다. 승자는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자연의 조용한 계층 구조를 만족시키기 위해 키가 크게 섭니다. 그는 오만함이 아닌 은혜로 지켜보는 암컷을 향해 걸어갑니다. 기린 사이에서 전투조차 우아합니다. 차가운 해안, 물가의 군락, 광대한 나미브 사막이 차가운 대서양 바다와 만나는 곳에서 생명은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는 곳에서 번성합니다. 월비스베이와 케이프 크로스의 험준한 해안선을 따라 수천 마리의 갈색 물가애들이 자연에서 가장 활기차고 시끄러운 광경 중 하나로 모여듭니다. 이 해안선은 남쪽에서 영양이 풍부한 물을 운반하는 차가운 벵겔라 해류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영양분은 플랑크톤을 먹여 키우고 플랑크톤은 다시 물개와 같은 해양 생물의 폭발적인 성장을 먹여 키웁니다. 검은 화산암에서 햇볕을 쬐거나 모래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는 물가애들은 언뜻 보기에 거의 편안해 보입니다. 큰 수컷들은 최고의 영역을 차지하고 경쟁자들을 막기 위해 큰 소리로 으르렁거립니다. 그들의 깊은 가슴 울림은 결코 쉬지 않는 군락에서 지배력을 확립하면서 파도를 가로질러 메아리칩니다. 그들 가운데 암컷들은 작은 눈을 크게 뜬 새끼들을 돌보고 혼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끊임없이 어미를 부릅니다. 새끼들은 호기심이 많고 밀물 웅덩이로 모험을 떠나 물을 시험해보고 말 그대로 파도를 피하면서 수영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삶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칼과 맹금류가 외곽을 빙빙 돌며 부주의한 새끼를 잡아챌 기회를 기다립니다. 물속에서는 더욱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상어는 파도 바로 너머를 순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군락은 계속 번성합니다. 시끄럽고 지저분하며 야생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바다와 모래 사이에 살아있는 합창은 생존의 리듬이 결코 놓치지 않는 곳입니다. 먹이 광란, 정어리 사냥,
나미비아 해안을 따라 새벽이 밝아오자 벵겔라 해류의 차가운 물이 부드러운 아침 햇살 아래 반짝입니다. 고요한 순간이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혼돈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해류에 의해 운반되는 영양분에 이끌려 엄청난 정어리떼가 해안 근처에 모입니다. 각 물고기는 작고 취약하지만 함께 거대한 미끼공, 즉 하나로 움직이는 은빛의 빽빽하고 번쩍이는 구체를 형성합니다. 잠시 동안 바다는 비늘이 소용돌이치는 은하계가 됩니다. 해안에서 갈색 물개들이 목적을 가지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들의 매끄러운 몸은 어뢰처럼 파도를 가릅니다. 리드하는 성인들은 모든 방향으로 물고기를 흩뿌리며 미끼공을 가장 먼저 파고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모한 공격이 아니라 조정된 전략입니다. 일부 물가에는 대형을 무너뜨리는 반면 다른 물가에는 방향 감각을 잃은 물고기를 에워싸고 더 빽빽하고 관리하기 쉬운 덩어리로 다시 몰아넣습니다. 물은 움직임으로 휘젓습니다. 물개들은 몸을 비틀고 돌며 먹이를 삼키기 위해 정확한 순간에 입을 쩍 벌립니다. 각 공격은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위에서 바다새들이 광란에 합류합니다. 케이프 가마우지와 펠리컨은 화살처럼 급강하하여 혼란을 이용합니다. 바다는 전쟁터가 됩니다. 물이 튀고 깃털이 번쩍이고 물고기가 뛰어오르고 파도가 움직임으로 폭발합니다. 이 먹이 활동은 짧지만 수많은 생물의 생존을 촉진합니다. 그것은 생과 사의 춤입니다. 나미비아 바다의 리듬에 폭력적이고 아름다우며 완전히 필수적입니다. 잔치와 페이드, 광란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태양이 높이 올라가고 물고기가 얇아지기 시작하면서 바다는 점차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돌아갑니다. 한때 빽빽했던 정어리공은 풀리기 시작하고 개별 물고기는 필사적으로 탈출하기 위해 모든 방향으로 돌진합니다. 몇 번의 강렬한 순간 동안 바다는 전쟁터였습니다. 위아래에서 포식자들이 한 입이라도 먹기 위해 싸웠습니다. 물가에는 그림자처럼 돌진했습니다. 새들은 미사일처럼 급강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개들은 하나씩 속도를 늦춥니다. 배가 부른 그들의 매끄러운 몸은 해안을 향해 게으르게 돌아갑니다. 표면에는 깃털이 떠 있고 몇 개의 물고기 비늘이 잔물결 속에서 반짝입니다. 새들은 조금 더 오래 머물면서 나고자를 찾기 위해 물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잡기를 바랍니다. 가마우지가 날개를 넓게 벌리고 젖은 채 물가의 무리 사이에 어색하게 착지합니다. 해변으로 돌아오자 굴락은 새로운 에너지로 휘젓습니다. 새끼들은 높은 소리로 울면서 돌아오는 어미를 맞이합니다. 수컷들은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통제력을 재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 돌아옵니다. 방금 끝난 사냥을 상기시키는 물고기 냄새가 공중에 감돕니다. 조수가 천천히 올라와 투쟁의 증거를 씻어냅니다. 지금은 바다가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에서 생명이 이미 다시 휘젓고 있습니다. 정어리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사냥꾼도 돌아올 것입니다. 물가에 새, 파도 자체가 바다만큼 오래된 안무로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그것은 풍요와 굶주림의 영원한 순환입니다. 잔치는 사라지지만 결코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거울, 월비스베이 습지, 충돌하는 파도와 시끄러운 물가의 굴락에서 멀리 떨어진 나미비아는 고요함과 우아함이라는 다른 면모를 드러냅니다. 월비스베이에서는 얕은 염수 석호가 탁 트인 하늘 아래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표면이 너무 고요하고 맑아 흠잡을 데 없는 거울처럼 하늘을 비춥니다. 이 조용한 성소에는 수천 마리의 플라밍고가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부드러운 분홍색 깃털은 물과 하늘의 고요한 푸른색과 두드러져 모든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림을 만듭니다. 이 습지는 남부 아프리카에서 플라밍고의 가장 중요한 먹이터 중 하나입니다. 물은 플라밍고에게 상징적인 색을 부여하는 색소가 풍부한 조류와 미세한 무척추 동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얕은 곳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휘어진 부리를 거꾸로 물속에 담그고 조용한 정밀도로 음식을 걸러냅니다. 공기는 포효나 외침이 아닌 부드러운 잔물결과 짝 사이에서 주고받는 부드러운 소리인 가끔 울리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새들은 발레와 같은 우아함으로 움직이며 긴 다리는 표면을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해가 뜨면서 빛이 물 위로 쏟아지고 플라밍고는 우아함의 실루엣이 됩니다. 일부는 날아오르며 날개 아래에 검은색 섬광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하늘을 가로질러 대형을 이루어 날고 반사가 아래에 완벽하게 따라옵니다. 현실과 거울이 하나로 섞이는 순간입니다. 월비스베이에서는 자연이 포효하지 않고 속삭이고 빛나고 춤을 춥니다. 플라밍고가 날아오르다 갑자기 인간의 감각으로는 너무 미묘한 신호의 반응이라도 하듯 플라밍고가 휘젓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올라갑니다. 날개가 펄럭입니다. 무리를 통과하는 잔물결, 즉 정지에서 움직임으로의 에너지 전환이 있습니다. 그러자 한 마리의 새가 물 표면을 스치는 다리와 날개를 활짝 펼치며 날아오릅니다. 또 다른 새가 따라오고 그리고 또 다른 새가 따라옵니다. 곧 수백 마리가 공중으로 솟아오릅니다.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부드러운 분홍색 날개는 솟아오르면서 리드미컬하게 움직입니다. 혼란스러운 이륙이 아니라 패턴화된 춤입니다. 그들은 V자형 대형으로 날고 각 새는 앞새의 양력을 잡습니다. 그들의 긴 목은 앞으로 뻗고 가느다란 다리는 흐르는 띠처럼 뒤에 늘어집니다. 위에서 보면 하늘이 움직임의 캔버스가 됩니다. 거울로 된 습지는 날개짓 하나하나를 반영하여 하늘의 한 물이 물의 한 물이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공기는 깃털의 휘적거림과 비행 중에 교환되는 높은 소리로 가득 차 있으며 연결과 조정의 합창입니다. 그들은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먹이터, 더 신선한 물을 찾거나 단순히 빛과 날씨에 변화하는 조류와 함께 움직이기 위해 날아갑니다. 그들의 비행은 목적이 있지만 우아하며 수평선을 가로지르는 들이고 강력한 발레에서 무용수와 같습니다. 무리가 멀리 미끄러져 들어감에 따라 습지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의 흔적은 물 위의 부드러운 잔물결, 그들의 외침의 메아리, 그리고 황금빛 하늘에 대항하는 분홍색 날개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의 춤, 해가 낮아지고 황금빛이 월비스 베이를 감싸면서 플라밍고가 더 가까이 모입니다. 먹이와 비행에 집중되었던 그들의 움직임은 더 느리고 신중한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탁 트인 하늘 아래 얕은 물에서 해마다 펼쳐지는 고대의식의 시작입니다. 수컷은 미묘한 몸짓으로 구애를 시작합니다. 머리 기울이기, 빠른 회전, 날개 펄럭임. 그런 다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안내하는 것처럼 단계를 동기화합니다. 수백 마리의 플라밍고가 나란히 조정된 디스플레이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아한 정확성으로 길고 가느다란 다리를 들어올리며 일제히 행진합니다. 목은 휩쓸리는 호를 그리며 구부러집니다. 머리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날개는 가장 화려한 색상을 번쩍이기 위해 잠시 열립니다. 고요한 물 위에 조용한 발레입니다. 각 움직임은 강인함, 아름다움, 자신감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수컷은 공격성이 아닌 예술성을 통해 경쟁합니다. 조용한 강렬함으로 지켜보는 암컷들은 군중에서 쌍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까지 단계를 따라하고 리듬을 모방하면서 친절하게 응답합니다. 선택된 파트너는 라인에서 분리되어 더욱 친밀하게 춤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자세를 반영하고 흔들리고 멈추고 부드럽게 고개를 숙여 인식을 표시합니다. 단 하나의 외침이 수락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만 있습니다. 플라밍고에게 사랑은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얻어집니다. 이 얕고 빛나는 물에서는 단순한 짝짓기 의식이 아니라 생존, 연결,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의 축하입니다. 황혼이 석호를 가로질러 내려앉으면서
의식은 희미해져가는 빛 속에서 계속됩니다. 갱신된 삶에 대한 부드럽고 우아한 약속입니다. 유대감과 소속감, 저녁놀 춤 이후 거대한 무리가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의 미묘한 변화는 의식보다 더 깊은 연결을 드러냅니다. 모인 수천 마리의 플라밍고 중에서 쌍은 이제 조용한 확실성을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컷과 암컷은 조각품처럼 고요한 얕은 물에서 얼굴을 맞대고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드럽게 서로의 움직임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이 다리를 들어 올리면 다른 쪽이 따라합니다. 한쪽이 목을 뻗으면 다른 쪽이 그 움직임을 메아리칩니다. 더 이상 군중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완전히 움직임으로 말하는 두 영혼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들의 머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고개를 숙이고 흔들립니다. 서두르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벗겨진 구애입니다. 관심, 반사, 신뢰. 그들이 부리때 부리로 서 있는 동안 그들 사이의 공간은 신성해집니다. 그러자 빛이 희미해지면서 암컷은 조용한 수락으로 머리를 약간 낮춥니다. 수컷은 승리의 표현이 아니라 부드러운 고요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들 주변에서 다른 쌍도 같은 일을 하고 각자 계절 동안 또는 때로는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함께 물속을 헤쳐나가 나란히 서서 때로는 서로의 깃털을 다듬어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 유대감은 그들을 둥지 시기로 이끌어갈 것이며 그곳에서 그들은 진흙 언덕을 짓고 알을 보호하고 단 한 마리의 병아리를 키우기 위해 협력하여 일할 것입니다. 하늘이 비치고 하늘이 영혼을 비추는 월비스페이의 거대한 고요함 속에서 사랑은 시끄럽지 않고 충성스럽고 우아하며 영원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형태의 소속감입니다. 건조하고 용서하지 않는 이 땅에서 자연은 바람을 통해, 모래를 통해, 그리고 조용하지만 끊임없는 생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순간들이 당신을 멈추게 하고 야생의 귀를 기울이게 했다면 무엇이 당신에게 말했는지 자유롭게 공유하십시오.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의 관점이 다음 발견의 여정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